네, 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중에서 어, 분석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문서들 쫙 있는데 이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저는 바로 연결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안 지우고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남은 거 4개를 진행할 거예요. 4개 같은 경우는 앞에 거보다는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짧게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토 단계를 지나서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건데 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개발을 진행을 할 거예요. 개발을 진행을 할 건데 처음에는 이제 고객 쪽에서 제안을 해서 그 다음에 고객 쪽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통과를 하면 일정은 이렇게 가져갈 거다. 그리고 그러면은 니네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걸 위해서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설계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겉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사용자들이 실제 작업할 때 필요한 시나리오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 화면에 대한 상세 정의들, 그 다음에 개발자들에게 던져야 되는 그 화면을 개발할 때 필요한 조금 더 상세 내용들. 여기서부터는 살짝은 격가지인데 이 화면을 상세하게 설계할 때 필요한 테이블들에 대한 정의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필요한 것들, 인터페이스 정의서는 뭔지, 코드 정의서는 뭔지, 아키텍처는 뭔지, 보안 정의서는 뭔지, 요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운영 시나리오, 화면 정의서, 화면 설계서, ERD까지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터페이스 정의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는 뭐가 되냐면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내가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위 단이든 하위 단이든 어딘가에서 연결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단독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들에 대해서 연계돼야 되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간 단계에 껴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뭐 설비 쪽에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상위 쪽에서 회사 차원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좀 옆에서 같은 레벨에 있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것들 다른 시스템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들을 정의한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 방식을 정의한 문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우리 쪽 DB는 만약에 SQL을 쓴다라고 했을 때 다른 쪽 DB나 뭐 다른 쪽 데이터들은 또 딴 걸 쓸 수도 있죠. DB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요. 아예 통신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통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메시지 통신을 해야 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거는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받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문서예요. 결국에는 여기 적었다시피 시스템 간의 데이터 계약서 같은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전달하는 계약서 같은 경우면은 진짜 진중하게 쓰겠죠. 데이터도 정확해야 되고요. 결국엔 이 계약서가 잘못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 이상한 값들을 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는 아주 중요한 문서다. 그건 지금까지 안 중요한 문서가 없었죠. 따지고 보면. 이 문서 역시 중요한 문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서 같은 경우는 이 인터페이스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어느 시스템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지, 뭐 버전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는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올지, 메시지면은 메시지 포맷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은 이 메시지가 아니면 이 데이터가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 그 다음에 이기종에서 들고 오기 때문에 보안은 어떻게 할지,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HR에서 들고 올 건데
직원들 연봉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연봉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연봉 같은 경우가 그냥 다 보인다. 인터페이스에서 뭔가 뭐 DB를 조회해 올 건데 DB만 긁어가지고 전부 다 볼 수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은 사용자 패스워드를 들고 올 건데 사용자 패스워드들이 메시지에 심어서 보낼 건데 이 메시지에 사용자 패스워드에서 그냥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다 보인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 내용들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문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대로 들고 왔는지 안 들고 왔는지는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 정도에 대한 내용도 있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같은 경우는 보통 시스템을 만들 때 외부 시스템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 솔루션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기준이 되는 정보들을 만들어요. 보통 기준 정보라고 하는데 이 기준 정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 정보를 만들고 나중에 실제로 뭔가 작업을 한 뒤에 저쪽 시스템들에 대해서 결과를 전송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품질 검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품질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품질 검사 결과를 전송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분명히 시스템 같은 경우 시스템별로 해서 중간에 뭔가 계속 전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시작하는 부분과 끝 부분에는 다른 시스템들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문서는 코드 정의서 문서입니다. 코드 정의서. 문서 참 많죠.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문서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관리자의 역할이고, 그러면은 개발자들은 이런 문서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이 문서들을 찾아서 필요한 문서들을 찾아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코드 정의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었는데 코드 정의서는 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코드 정의서는 보통 고객사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규칙들을 정의한다. 채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준 정보 데이터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글로 쓸 수도 있어요. 한글로. 예를 들면은 설비가 있어요. 설비가 있는데 EQP 1번 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얘는 1번 설비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공정설비 라고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공정설비. 근데 EQP 2번이 있어요. EQP 2번이 있고 EQP 2번인데 얘는 뭐 생산설비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글을 보통 써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공정설비다 라고 쓸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정 띄우고 설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생산설비 아니면 공장설비 이렇게 잘못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코드성으로 관리를 해요. 코드성으로 관리를 하고 화면에 보여줄 때는 뭐 둘 다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래서 아이디 같은 것들도 우리 아이디 패스워드도 보통 만들 때 아이디 패스워드 만든 다음에 사용자 이름 별도로 쓰잖아요. 이런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들을 좀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좀 길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날짜에다가 뭐 연도에다가 날짜 붙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번호 붙이고 시리얼 번호 붙이고 001번 002번 뭐 이런 식으로 쭉 늘려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들, 채번들, 그 다음에 채번 규칙들, 뭐 이런 것들을 보통 가지고 있는 문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네이밍 룰, 규칙들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어떤 내용이다. 결국에는 어디다 쓸 거다라는 게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식별자들 아이디나 아까 말했듯이 아이디나 생성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식별자들은 데이터는 어떤 쪽에 분류가 된다. 어떻게 처리가 된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접근하는 데는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관리자가 봐야 되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용자만 봐야 되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결국에는 이것도 만들어 난 다음에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을 때 오류 처리 방법들 그 다음에
보안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얘는 공식적으로는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암호화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인터페이스 정의서도 마찬가지고 코드 정의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필요한 문서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는 협의를 봐야 되는 문서들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여기 보면은 이제 아키텍처 구성도라고 있어요. 아키텍처 구성도. 그 다음에 시스템 구성도라고 있어요. 시스템 구성도. 얘네 두 개의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한번 보자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구성,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보면은 우리가 하드웨어도 필요할 거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 OSI 7계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처리 계층 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 구성도라고 하면은 보통 개발 시스템 관련돼 있는 이 솔루션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시스템 구성도라고 하면은 보통 하드웨어 관련돼 있는 하드웨어 연결돼 있는 그런 구성도가 보통 그려집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목적은 둘 다 비슷해요. 이해관계자들이 시스템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조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다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은 개발을 할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좀 보는 편이긴 해요. 결국에는 평상시에는 잘 안 본다 라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볼 일도 많이 없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처음 찾는 문서들이 되기도 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아키텍처 구성도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구조와 구성 요소들, 상호작용 방식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다.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아파치 통신 방법 뭐 이런 것들 막 검색해 보거나 하면은 뭐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뭐 데이터 처리 계층 뭐 어떻게 보여주고 화면에 보여주는 구간들, 백로직들 통신하는 구간들 내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하는 구간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주요 모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계층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서브 시스템들은 어떻게 받는지, 결국엔 옆에서 뭔가 서드 파티들 사가지고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상호작용 방식들, 데이터의 처리 흐름들,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뭐 결국에는 요 그림들을 이해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될 것 같아요. 네, 검색해가지고 샘플들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문서들은 기본 갖고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처음부터 막 설계를 할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그거는 완전 새로 만드는 프로그램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 문서가 되진 않아요. 막 현업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문서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스템 구성도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 보면은 하드웨어 쪽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드웨어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통신하는지 들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여기에 서버가 있고 얘네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에 하위 설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작해야 되는 뭐 키오스크나 뭐 이런 조작하는 게 있고 여기 모바일들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통신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문서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통신이 안 됐을 경우에 어디서 뭔가 여기 데이터를 못 받았어요. 얘는 두 개 구간. 그러면 얘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눈에 띄겠죠. 그리고 얘는 어디 있는지도 눈에 보이면은 어디 가서 뭘 수정해야 되는지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을 확정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은 잘 열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문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들 소프트웨어들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은 거요. 서버가 어디에 올라와 있고 어떤 서버는 어디에 올라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 관점이고 하나는 하드웨어 관점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젝트를 할 때 각을 잡고 구성을 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제안 나갈 때부터 비슷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현장에서 급하게 틀 경우에는 이 문서들 당연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서요. 개발 분석 설계 단계에서 나와야 되는 마지막 문서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분명 문서는 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좀 필요한 문서들, 보안정책 정의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새 조금 더 심하죠. 요새 좀 더 심하고 기본적으로 저거를 팔 때 저희가 우리가 뭘 팔잖아요. 아니면 제품을 사던가 할 때 보면 품질 보증서 같은 것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정보를 관리한다 라고 보셔도 될 거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정보자산, 무형자산쯤 되겠죠. 무형자산쯤 될 텐데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칙과 절차들을 문서화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우리 솔루션은 어느 정도에 대한 보안 정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검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보통 그러면은 걔를 돌려가지고 프로젝트를 쭉 해서 여기에서 몇 점이 나왔는지, 에러 코드가 뭔지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라 라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보안 정책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가 다루는 보안 정책 같은 경우를 기술을 하기도 해요. 보통 여기 보면 솔루션에 대한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보안 정책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솔루션에 대한 품질 보증서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 한 40분 정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안에서 이쪽 회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보안 정책들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문서로 관리하는 게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보안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챕터 1, 2 정도 되겠죠. 소프트웨어의 솔루션이면은 그 솔루션이 갖고 있는 보안 정책들, 그 다음 챕터 2에는 여기에서 추가한 익스텐션 시킨 것들, 그 다음에 챕터 3는 이 인증서에 대한 검증 내용들, 품질 보증 내용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괜찮은 문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부터 해서 저는 물론 한 번에 다 했지만 지난 시간부터 해서 분석 설계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서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네. 여기에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이 사이에 당연히 개발이 들어갑니다. 개발이 들어가는데 개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했던 이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관리 기법들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에자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워터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관리 기법들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개발 일정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화면 설계서라든지 이런 분석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기반으로 다 개발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문서들은 당연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문서는 가지고 있어야 개발자들이나 뭐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프로젝트 좀 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 3강의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게 검토부터 분석 설계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개발을 다 했어요. 개발을 다 하면은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를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 한번 하나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했으면은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 나머지 일정들 유지 보수 개발하고 시스템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의 시기는 뭘 하냐 정도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분들은 이런 문서들 대체적으로 많이 봤을 거고, 이제 처음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이 흐름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관리가 아니고 나는 개발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서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개발하다가 나는 코드가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는 어느 문서를 봐야 되는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인터페이스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문서는 있어야 되지 않냐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알고 있는 만큼 빨리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내용을 했는데 한 40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그 코드를 짜지를 않기 때문에 이 40분이 오롯이 제가 주절주절 거리는데 40분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로도도 많이 쌓이고요. 힘드실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고 이 문서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제가 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목적이 맞는 건지 정도를 한번 보시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